네, 미국을 방문해서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잠시 뒤 자정쯤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 나섭니다. 한 단계 격상된 미일 동맹과 일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이 담긴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식 특파원입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 미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 나서는 아베 총리는 외교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미국의 연설을 모델로 삼아 연설문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출신인 기시 전 총리는 1957년 전쟁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원조로 경제 혼란을 극복했다며 미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미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의 연설도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과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의 최대 핵심으로 꼽히는 과거사 관련 언급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깊은 고통을 느낀다면서도 제3자적 어법을 사용해 일본 정부 차원의 개입을 부정했습니다.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人身売買の犠牲となって施設に尽くしがたい思いをされた方々のことを思うと今でも私は胸が痛います。 아베 총리는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웨이 기조연설에서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연설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진주만 공습 등에 국한해 미국에만 사죄하고 한국과 중국 등은 사죄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중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죄를 뺀 과거사 표현으로 주변국 반응을 떠본 뒤 국제사회 반응이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전후 70주년 담화에서도 이를 밀어붙인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고한 미일 동맹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역사상 최악의 연설문을 남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